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8달 노인복지관 윤학수 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들을 어떤 개념으로 모집하고 어떤 조건으로 또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방법과 선정 기준 그리고 참여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대상자라는 표현을 과거에 많이 사용해 왔고요. 현재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자라는 용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참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용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상자라는 용어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자기결정에 의해서 변화를 시도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좀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자라는 용어로 바꿔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시하는 프로포절 양식에도 보면 대상자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여자라는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여자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참여자는요, 특정 상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당사자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참여자는 이 핵심 참여자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나 형제자매, 주변 지인, 교사, 강사 또는 멘토, 자원봉사자 이런 모든 분들이 주변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러면 핵심 참여자의 선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누구를 핵심 참여자로 볼 건지 또는 그분의 어떤 부분까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전적으로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의 기준은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우리가 여기서 발달장애 아동 10명이 프로그램의 핵심 참여자가 되겠죠. 그러나 프로그램의 기획자의 의도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 아동 10명만이 치료 대상이 아니라 이 아동들의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 아동들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기술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또 발달장애 증상에 대한 이해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 장애 자녀와의 어떤 소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를 대상으로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때는 발달장애 아동 10명뿐 아니라 이 아동의 부모님까지도 핵심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핵심 참여자의 범위는 담당자가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과 변화시키려고 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어느 부분까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참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우리가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 동의서와 서비스 계획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를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한 분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참여자가 모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사전 척도 검사를 많이 하죠.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만으로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제3자가 보더라도 참여자로 적합한 분이려고 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사전 척도 검사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시기가 촉박해 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참여자가 아직 모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이용자, 또 내가 알고 있는 분, 이런 분들로 제대로 참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모집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중도 탈락의 가능성이 있죠.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문제가 되고요. 또 남아있는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참여자 선정은 반드시 본인의 주관적인 동의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지와 기준에 따라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참여자의 범위는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참여자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자를 우선할 것인지,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을 우선할 것인지, 또는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이 심한 분을 우선할 것인지, 또는 노인 부부를 우선할 것인지, 홀몸 어르신을 우선할 것인지, 뭐 야간 시간 방임되는 아동을 우선할 것인지, 다양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장 우선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개조식 방법으로 나열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참여자의 모집 역시도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홍보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또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만들어진 홍보 전달을 각곳에 배포를 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어느 곳에 비치를 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 누구로부터 참여자 모집에 대한 협조를 받을 것인지,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참여자가 모집이 잘 돼서 정해진 시기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참여자가 모집이 잘 되었을 때를 경우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됐음에도 참여자가 모집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모집 정원이 초과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모집 정원이 초과되면 누구를 우선으로 다시 정원을 구성을 할 것인지, 또는 모집 정원이 미달되면 어떤 방법으로 신속하게 다시 홍보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까지도 같이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